우리는요, 서로 이념은 다르더라도 한마디로 최소한의 양심이나 도덕성은 있어야 다른 부분을 인정을 하고요. 서로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존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에 진보라고 사기를 치는 좌파들의 가장 큰 위선은 뭔가 하면요,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말하는 저들은 모든 도덕성을 다 가지고 있고 남들은 전부 다 틀린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걸레로 만들고 있지만은 걸레로 따지자면 좌파 쪽에서 집권했던 대통령들의 가게나 주변도 걸레에 이렇게 못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걸레냐, 예? 한마디로 밀대냐 차이지. 그게 무슨 대걸레하고 밀대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잘났다고 적폐청산하고 이지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며칠째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에서 한국의 언론들이 한국의 좌파 여성단체와 좌파 단체들이 이 이윤택이나 고은 문제에 침묵하는 부분들, 위선을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는 진보고 손가락은 변태고, 그런데 손은 안 보이고 머리만 가지고 우리는 진보다 웃기고 있는 소리입니다. 자, 지금 이윤택이가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 연설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자기가 문재인 지지 연설을 했다고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엄청 떠들어댔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 들어서 블랙리스트 무슨 정부 처벌 작업이 진행될 때 설쳤는데요. 이 사람은 이념적인 문제로 블랙리스트에 올라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로 변태 성욕자와 상습적인 성폭행 성추행자로 블랙리스트에 올라야 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람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문화 등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정말 판단을 다시 해줬으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제가 문재인 후보 지지 연설이 어떤 정치적인 행위라 생각하지 않았고 불이익을 당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라면서 그 이후에 이런 것들 때문에 문해창작기금 분야에서 희곡 부분에 1등을 하고도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게릴라 곡장이 받아오던 지원금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좀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연이 무슨 그리패, 사람들은 이게 그리패가 아니고 패거리라고 합니다. 연이 패거리를 동원해 가지고 연극판을 이런저런 걸 가지고 엄청나게 장악해 있어요. 이 사람이 연극계에 가지고 있는 뿌리는 누가 이 사람만큼 광범위하게 넓게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가. 밀양 창작촌을 보면 한 폐교 학교를 전체를 갖다가 10수동의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먹고 자는 연예인이 숱하고 거기에 무슨 방학 때마다 애들한테 연극 학교 열고 현재에서 연극도 하고 하면서 주차장까지 있고 일종의 센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가족들도 얼마 전에 거기 있고 그 황토방에서 젊은 여성 연극 배우들을 불러다가 성추행, 성폭행을 했다라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부의 지원을 받은 시설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한마디로 자신의 연극계의 힘을 과시한 뒤에 그 힘에 이렇게 좀 기대어서 캐스팅이라도 되어보자고 하는 젊은 여자 배우들을 전부 건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윤택은 한마디로 이 정부의 지원을 악용을 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구축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아주 그냥 상습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권력을 보고 오는
여성들을 성추행,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등장한 여성만 당했다고 한 사람이 10명이 넘고 뭐 상습적 낙태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다면 이런 자는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윤택을 지원을 해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부가요. 이런 자가 지원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이자의 성추행, 성폭행을 갖다가 더 열심히 하라고 밀어준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자가 정말로 이 교활한 것은요, 단원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하고 김소인가 하는 그 지금 현재 단장을 맡고 있는 연희 무슨 그리페 단장을 맡고 있는 여자조차도 지금 성피해자들에게 수청을 들으라고 강요했다라는 정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와 비슷한 색깔을 가진 오태석이라는 자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문학계에서는 고은이 짧게 애매한 사과를 한 뒤에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말로 기가 찬 거는요, 정의 인권을 외치면서 그야말로 정의와 인권이 강같이 넘치는 사회를 주장하던 자들이 다 입을 쳐닫고 있는데요. 지금쯤 이 피해 여성 배우들한테 달라붙어야 될 단체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민변이라고요? 여성단체 연합이라고요? 여성가족부라고요? 한국작가회의라고요? 자, 과거에 보수진영의 전직 국회의장이 또 보수진영의 뭐 한국당, 새누리당 계열의 국회의원이 술 먹고 골프장에서 뭐 이런 일을 했을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누리당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는 한국의 좌파들을 새꼴좌파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이거 새꼴들이잖아요. 고은, 이윤택이 행동을 보면 새꼴 아닙니까, 이거? 그냥 우연히 술 취해서 갑자기 춘정이 동해서, 참 춘정이란 말 옛날에 신문에 보면 성욕을 느껴서를 춘정이 동해서라고 표현을 많이 했지요. 어릴 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사전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죠. 왜 성욕은 봄에만 생기나? 자, 그런데 그 발산할 수 없는 춘정을 상습적으로 이 문화계의 권력을 이용해서 해대했습니다. 그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고은이요, 해마다 노벨상 후보라고 합니다. 저도 고은 씨가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뭔 씨가 있는지 국민 대부분이 모르는데 해마다 노벨상 후보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이런 작자들을 밀양시에서는 모셔다가 떡 앉혀놓고 시설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그냥 여성 배우들을 주물럭거리고 이런 작자를 수원시에서는 고은을 데려다가 무슨 도시계획도 위반하면서 아방궁처럼 차려줬다가 이제 쫓겨나고 그뿐입니까? 이회수 씨는요, 화천에 있다가 주민들이 물러가라고 해가 이제 경남에 어디로 간다나 어쩐다나. 이 자들의 공통된 특성은요, 자신의 문화적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의 입만 들고 모든 걸 다 향유한다는 겁니다. 지자체나 정부에서 도와주고요. 그래서 도와줘서 거기 앉아서 여성들을 주무르는데 성폭행하고, 그런데 그거 지원을 끊었다고 블랙리스트라고 합니다. 변태에 대해서 지원을 끊은 것이 블랙리스트입니까? 그런데 과거 같으면 성누리당을 갖다가 비판해야 될 새꼴 좌파들이 여성단체들, 저는 대한민국에 제일 혐오하는 게요, 여성운동을 하면서 한마디로 진보인 양 위장하는 위중적인 여자들을 제일 혐오합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 탄압받고 버림받고 성폭행당하는 여자들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요, 입으로는 여성 해방을 마음대로 외치고 저들이 하늘에서 모든 진보적 가치와 도덕성과 양심을 가지고 태어난 양 사기를 칩니다.
제가 민변이 지난번에 왜 밀양 화재나 제천 화재나 포항 지진에 무관심하냐고 했잖아요. 이제 민변은 해체하세요. 민변은 야당 때만, 예? 저들이 야당일 때 배가 가라앉으면 그 배 가라앉은 걸 가지고 뽕을 빼는 단체지. 여당이 되었을 때 영흥도에서 낚싯배가 가라앉고 제천에 목욕탕이 불타고 밀양에요.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나서 사람이 수십 명씩 죽어가도 포항의 지진으로 집을 잃은 사람이 예? 수백 수천이라도 외면합니다. 이게 무슨 민변입니까? 예? 민간 양아치들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단체 연합은 좌파들만 변호하는 연합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고요. 한국작가회의는 한국의 예? 성폭행 작가 연합이라고 이름을 바꾸세요. 타겟민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는 초반에 이 정권 출범하고 한 두어 달 뒤에 이미 제가 그때도 많이 외쳤지만은 이들의 진면목을 봤습니다. 지금도 입을 막 칼같이 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작자들이요, 과거에 이문열이 보수 여당 쪽을 좀 옹호했다고 해가지고 이문열 책을 가지고 예? 장례식을, 화형식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남들 문제에서는 눈꽃만한 흠결도 달라들어서 다 시비를 가리고자 하는 작자들이요. 평생을 갖다가 백수처럼 조직 만들어서 정부 돈 뜯어먹고 예? 지원받아서 작가인 양, 문화 권력인 양, 연극인인 양 하고 사는 자들이 한마디로 양심은 이미 다 저버린 자들이에요. 이것들이 무슨 진보입니까? 좌파들도 이렇게 하면 좌파가 아니죠. 이 자들요, 처음에 무슨 서지영 검사인가 하는 사람이 검찰에 성문제를 제기했을 때 제가 그 배경에 방송에 나가서도 이야기했어요. 그 배경에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의 저항, 평검사 회의를 하자 검찰을 이렇게 지휘권을 박탈할 수 있느냐 논의도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 그걸 막아버리려고 예? 참 공교롭게 터진 어떤 부분도 있다. 물론 그건 옳은 거다. 그래서 다 처벌해야 되지만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터진 성향도 있다 이야기를 할 때 저보고 무슨 도덕적 하극상이라 했다고 지랄하던 것들이 이제 검찰을 떠나가지고 이윤택이하고 고은희한테 번지고 그 옆으로 자꾸 번져가니까 그 바닥은 다 저들이 장악하고 있는 바닥에 불이 번지니까 이제 이 사실을 그냥 우리는 못 봤다고 입을 쳐닫고 있습니다. 왜? 좌파들의 특징은 밀어주고 끌어주고 해서 마피아 같은 커넥션으로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좌파는 권력을 잃어도요. 박근혜, 이명박 9년에도 잘 먹고 살아남았어요. 주던 거 좀 안 준다고 블랙리스트 소동을 일으켜가 깜빵으로 집어넣고 난리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자, 이윤택이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1호라고 그 난리를 쳤으면 그 난리를 친 이윤택이 그 블랙리스트가 되기 전에 예? 지원을 받은 걸로 그 공간에서 여성들을 주물렀을 때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는 왜 입을 쳐닫고 있습니까? 한국작가회의는 고은 성추문 논란이 발생한 지 2주일이 지난 22일에야 징계위원회를 열겠다 했는데 그냥 탈퇴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고은이 탈퇴할 거고 이제는 끝난 겁니다. 왜 그러면 고은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에 거론된 구설수가 제가 듣기로 한 20, 30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돌았어요. 그래서 이문열이 소설을 썼지 않습니까? 고은을 빗대어 가지고요. 자, 거기에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화자가 난데 서울대를 연상하는 인류법대를 졸업하고 판사인데 시국 사건 때 이렇게 좀 정부 쪽의 구미에 맞게 판결 내리지 않았다고 옷을 벗고 이런 인권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라는 것이 이제 고언을 연상케 하는 인물입니다. 존경받는 사회 인사인 은사의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는데 웬 흐름한 준놈이 다짜고짜로 와서 교수를 만나 달라고 했고 나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교수가 나와서 몇 마디 이야기를 하고 여기 나가 이 고언을 연상케 하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우연히 그는 환속한 후에 순수 문학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엔 중이다가요. 고은의 행적과 비슷합니다. 이 순수 문학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벌인 어마무시한 엽색 행각에 나는 진저리를 치게 되고 같은 학교의 유명인조차도 그의 이 지인이 성범죄 피해자였고 그야말로 남의 여자를 계집질하다가 남편에게 도망가는 일이 일수였고 병아리 여류 작가, 문학 소녀들을 여러 엽석 행각을 벌여서 치를 떨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가 아니라 다른 놈이 그렇게 사칭해서 벌였다고 그는 또 이렇게 해고록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박정희 정권 독재가 심해지면서 순수 문학으로 그의 실력은 별 보잘것 없었는데 이 당대의 좌파 출판의 거두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백모 씨라는 사람 있지요, 실제로.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고 적극적인 민중문학에 뛰어들어서 서로 이렇게 손을 잡았다는 거죠. 그 창작과 비평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의 계속된 엽색 행각을 듣고 있다가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와서는 아예 그냥 입지가 굳어져서 그 진복의 주요 인사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그의 엽색 행각도 계속 그냥 되어갔고 6.29 이후에는 문단의 원로로 이렇게 불효자적인 즐기는 삶을 갖다가 누리고 있고 부인도 이 딸뻘에 천하녀 교수를 갖다가 거느리게 되었다. 민주화가 되면서 제자들이 그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 그런 일들이 덮어지고 무시되고 넘어갔다. 그러면서 그는 외제 고급차를 몰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면서 가족들이랑 킬킬거리고 잘 살더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도덕적인 악마가 아니라 비도덕과 성적 문란에 사로잡힌 악령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그 소설을 썼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의 이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체이탈 합법으로 대충 사과하고 지금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고 작가 회의는 16일 만에 징계하는 신용을 내었고 그러면서 지금 그를 비호한다고 뭐라 하는가 하면 고은은 남자에게도 뽀뽀하는 천진한 사람인데 지금의 윤리를 가지고 사람을 매장해서는 안 된다. 작은 흠결로 가지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같은 좌파라고 비호를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연극계도 우왕좌왕하는데요. 대한민국 연극계 판이 빤한데 그 이윤택과 오태석 두 사람 거두가 지금 성추문을 맞이하니까 이제 이렇게 연극계의 거두가 무너진데 어디 줄 서야 내가 좀 크겠느냐 하면서 지금 줄 서려고 야단이다라는 추악한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홍발정제 일어나지도 않은 옛날 일을 젊었을 때 지기를 썼다. 저는 뭐 그것도 잘못된 거죠. 누군 또 저보고 홍발정제는 비판하지 않느냐 하는데 실행한 거하고 미실행범을 같이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일도 잘못됐지요. 그렇지만 이 일은 그 일이 잘못된 데 비하면 천배 만배는 잘못된 겁니다. 어디 얄팍하게 균형 감각을 가지고 저보고 이야기하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까? 그때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이야기하던 여성단체들, 좌파단체들이 지금은 그때보다 만배 이상은 세게 비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성가족부 지금까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을 쳐닫고 있어요. 자, 청와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아마 조국이 나서서 사정기관에 엄정하게 수사라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아마 보수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지금 터졌다 하면 줄줄이 사탕으로 양미리 끼듯이 끌려갔을 겁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요. 지금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이런 관습화된 성폭행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 하고 타겟민의도 내보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권은 출범할 때부터 페미니즘을 구호로 내걸고 그랬는데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경호지원관 공무원이 이런 일을 벌였는데도 조용히 덮고 5개월 뒤에 드러났고 정직 3개월이라서 났잖아요. 자, 지금 여성가족부 정현복 장관, 이 여자도 페미니즘 하던 앞장서던 좌파 출신 아닙니까? 입을 쳐닫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선거 때 공약한 것은 다 뭡니까? 예? 수구 꼴통들 두들겨 잡을 때만 예? 성문제를 적용합니까? 인터넷에 보세요. 그 머리가 썩은 좌파들, 종북들이 흔히 성문제는 전부 새누리당, 무슨 한국의 보수 언론 등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지금까지 치부해놓고 좌파 진영 내부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런 숱한 일들에 대해서 왜 조동아리를 쳐닫고 있는 겁니까? 너들이 양심이 있으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하고 청와대 청원을 내가지고 오태석과 예? 고원, 이윤택이를 구속하라. 예? 거세를 하라. 이렇게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여성단체요. 이거 맨판 썩었습니다. 제 옛날에 정치 들어갈 때 보니까 사회운동할 때 있던 여성단체 책임자가 저하고 같이 기자회견에서 들어갔는데 총리까지 지냈다가 깜빵 가고 이런 거 봤습니다. 거기에 무슨 사무 간사 같은 사람도 지금 전국구로 배지 달고 또 국회의원 하고 있더만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여성단체라는 좌파 진보 여자들은 그야말로 정치권에 쉽게 들어가는 통로로서 여성운동을 하고 자빠지는 겁니다. 진보는 개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룹 만들어서요. 저들 출세하는데 여성운동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유리하지 않은 여성의 피해에 대해서는 입을 쳐닫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사람입니까? 여성가족부 해체하고요. 여성운동단체 해체하고 민족문화인이 좌파 단체 전부, 좌파 문화단체 전부 해체하고요. 당신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되고요. 이걸 지금까지 보도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무슨 좌파들만 그러냐 하는 한국의 언론들도요. 국민 앞에 먼저 반성해야 됩니다. 모르던 이야기였어요. 참 한심한 나라입니다.